조선의 보배는 조선 것이 아니라 일본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생각하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강력한 무장이던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보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를 상대하던 사명대사가 호기롭게 던진 대답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조선 중기 국난을 잠재우려 애쓴 위인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사명대사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법명은 유정이었지만 사명대사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명대사라는 호칭에는 존경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국난이 닥치자 승려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몸소 뛰어나와 의승을 이끌고 전공을 세운 위인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대일 강화 조약 등 공훈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발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죠. 사명대사는 몇백 년 전의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생전에 신통하게 한반도의 20세기, 21세기를 점쳐섰습니다. 일단 그가 어떤 생을 살았었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44년에 경상도 밀양부에서 출생한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나이가 고작 13살밖에 안 되었던 해에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고 이후 불교의 오의를 깨달았습니다. 승려로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세월을 보냈고 1589년에는 오대산 영감난야에 있다가 기축옥사에 죄 없이 걸렸었지만 무죄 석방되어 금강산에서 3년 동안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89년으로부터 3년이 흐르면 1592년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수도 없이 적시되어 있는 연도인데요.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연도입니다. 그가 49세 때의 일입니다. 조선 땅에 왜구들이 쳐들어와 임진왜란을 일으키자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휴정의 희하에 활약하다가 휴정이 나이 들어 물러나자 사명대사가 군을 통솔하고 채찰사 류성룡을 따라 명나라 장수들과 협력하여 평양을 회복하고 도원수 권율과 함께 경상도 의령에 내려가 전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상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1594년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있는 울산 진중으로 3번 방문하여 일본 문의 동정을 살피기도 했는데요. 이때 가토 기요마사와 나눈 대화가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보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더니 사명대사가 조선의 보배는 조선 것이 아니라 일본 것이오. 라고 대답한 것인데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가토 기요마사가 되묻자 사명대사는 태연하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생각하오. 당시 조선에 있어 최악의 적장인 가토 기요마사의 목을 베어 바치는 사람이라면 높은 벼슬을 받을 수 있음을 품격 있게 돌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로서 화가 날 법도 한데 가토 기요마사는 그렇긴커녕 사명대사의 언변과 대범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가토 기요마사는 그에게 종이와 부채를 건네며 글을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는 부채에 옳은 일이 아니고는 이로움을 찾지 마라. 밝은 곳에는 해와 달이 있어서 비추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있어서 다한다. 참으로 내 것이 아니거든. 털 한 올이라도 탐하지 마라. 라고 적어서 돌려주었죠. 1604년에는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났습니다. 강화를 맺고 포로 3,500명을 데리고 이듬해 돌아와 더 높은 벼슬과 함께 임금이 타던 말을 하사받았죠. 그가 세운 업적이 많다 보니 선조는 물론 그 뒤를 이은 광해군까지 그에게 극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가 아플 때면 광해군이 약을 지어 보냈으며 그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이렇게까지 대우받았던 승려였습니다. 사명대사는 이렇게 위대한 업적으로 유명하지만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데에는 또 한 가지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진 예언 능력이었죠.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시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이 지금 만국의 기운이 다하고 또한 앞으로 많은 첩경과 어려움이 따르나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인즉 앞으로 우리 조선은 그 기운이 온 천하에 떨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조선이 만국의 위기를 2번 더 넘긴 후 또한 나라의 기운을 다한 후 만국이 되고 또한 나라를 2번 빼앗기고 또한 우리 동족끼리 싸운 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땅의 주인 될 만한 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은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인즉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은 400년 뒤부터 트일 것이나 이상하구나. 그 이유가 보이지 않으니 하늘의 기운이란 알 수가 없구나. 이에 나 사명대사는 나를 따르는 시동 하나를 시켜서 수호 가문을 만드니
암흑 속에서 대대로 삼부경을 지키고 이 나라에 있을 그 주인들 자들을 보호하고 따르게 하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 그는 임진왜란에 이어 망국의 위기가 두 번 더 있을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그 뒤를 이어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부터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온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연이라 칠 수 있었습니다. 망국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시대는 1910년에 막을 내렸죠. 지금부터 그의 예언을 특히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나라를 두 번 빼앗기고 또한 동족끼리 싸운다고 예언했는데요. 이는 한반도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제의 식민 지배, 미국 소련의 신탁 통치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동족끼리 싸운다는 것은 6.25 전쟁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 다음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은 400년 뒤부터 트일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이 예언을 전한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임진왜란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00년 후라면 1992년부터 1998년인 것인데요. 1597년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1997년에 한국은 IMF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냈죠. 그런 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사명대사는 조선을 부한 영웅 중 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관계를 신술로 물리쳤다 하여 당시 적이었던 일본에서도 사명대사를 위한 신당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명대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에 사명대사를 위한 신당이 있고 한국에도 역시 그를 기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표충비라 하는데요. 밀양에 위치한 이 비석은 땀 흘리는 비석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왜 이렇게 불릴까요? 그것은 이 비석이 실제로 땀을 흘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석이 땀을 흘린다니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신묘하게도 나라의 사건, 사고 등 변고가 생기거나 데모 등 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비석 표면에서 물방울이 맺혀 흐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땀을 흘리는 것이라 표현한 것인데요. 이 현상은 1894년 갑오 동학혁명 7일 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땀을 흘려왔습니다. 1910년 병술합방 17일 전, 1945년 해방 14일 전, 1950년 6.25 전쟁 발발 25일 전, 1960년 4.19 혁명 당일 19시간 동안 땀을 흘렸고 1961년 5.16 군사정변 5일 전에도 땀을 흘렸습니다. 1991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1일 전에도 땀을 흘렸으며 1996년에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같은 해에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때도 땀을 흘렸습니다. 1997년과 1998년에도 땀을 흘린 날이 있었는데 이때 한보사태, 황장엽 비서망명, 이한영 사건 등이 일어났었죠. 이 비석이 이렇듯 말도 안 되게 신통한 것은 그보다 더 엄청난 예언 능력을 가진 사명대사를 기리는 비석이었기 때문일까요? 밀양 사람들은 아예 밀양 출신의 사명대사를 밀양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경향도 보입니다. 표충비가 땀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이 절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비가 땀을 흘린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 방문하지만 사명대사의 영험을 구하기 위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죠. 병이 든 환자나 소원을 빌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꿈에서 사명대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사명대사의 예언을 다시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40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운이 트일 것이지만 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너무 먼 미래라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종말이 닥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밖에도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그의 예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400년 이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호가문을 만들어 이 나라에 있을 주인들 자들을 보호하고 따르게 했다고 했는데요. 그가 말한 수호가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대사는 미래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해놓고는 안심한 것처럼 이제 여한이 없다는 말로 예언을 마무리 지었죠.
이렇듯 사명대사는 아주 먼 미래에 살고 있을 후손들의 일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사명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의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선조들의 가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땅에는 나쁜 일이 없이 평화의 기운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